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죠. 대통령 윤석열은 각종 현안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맞는 키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시죠. 아니면 이전 정부는 안 그랬냐? 뭐 이러고 앉아있죠. 실제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더 많은 언론 보도를 타는 사람은 한동훈과 김건희입니다. 한동훈은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 그냥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예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사실상 민정수석의 일과 검찰총장의 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까지 해요. 아니, 검사가 판사를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또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인데 경제 정책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고 자빠졌죠, 아주. 참 대단한 2인자 나셨어요. 그러면서 정작 검찰총장은 안 뽑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임명한다고 난리친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욕한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전 정권 욕하면서 정권 교체를 결국 이뤄내더니 지들은 더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슈퍼 한동훈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고, 윤석열은 뭐 빵 처먹고 술 처먹고 다니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다니고, 김건희는 천공스승 말대로 미쳐 날뛰고 있고, 참 나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지난 6월 14일 MBC PD수첩에서는 공정과 허위, 아이비리그와 고교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 뭐 거의 충격 그 자체였죠.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피드수첩은 한동훈의 딸이 가진 스펙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가지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 논문 표절이에요. 한동훈의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개월 동안 8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주제들이 의학, 과학,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발간을 했고 학술 잡지에 글을 싣기도 했어요. 물론 돈을 내고 싣는 뭐 또 약탈적 학술지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아무튼 싫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뭐 한동훈은 이게 3개월 동안 8편을 쓴 게 아니라 그동안 썼던 걸 이제 올린 게 3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쓴 글들, 쓴 논문들 다수에서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국제학술대에 발표한 논문도 표절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논문 대필 의혹이에요. 한동훈의 딸이 발표한 논문들 중에 한 편은 표절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대필 작가가 대신 써준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기초한 분석이라는 논문인데요. 고1짜리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주제죠. 나는 고1 때 뭐 했나 모르겠어요. 이 논문은 케냐의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본인이 쓴 것이라고 파일을 확인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봉사활동인데 한동훈의 딸은 이렇게 놀라운 학업의 성과를 이루기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틈틈이 봉사활동도 빼놓지 않았어요. 2020년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인천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장상,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상을 수상합니다. 얼마나 봉사활동을 했길래 봉사활동으로 상을 3개나 받았나 봤더니 봉사활동 시간이 2만 시간이랍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한동훈 딸 혼자 한 게 아니라 속해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했던 봉사활동을 다 합쳤더니 2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D수첩이 취재를 합니다. 센터장상을 받을 때는 100시간, 의장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을 받을 때는 451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자료를 제출해서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 봤는데 취재진이 찾아간 날짜는 6월 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14일, 6월 21일, 28일, 7월 5일까지 미리 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 그리고 확인란에 한동훈 딸의 서명까지 이미 다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쩐지 스펙이 보통이 아니더라더니 뭐 이건 미래에서 왔어요. 한 달 뒤 봉사활동까지 이미 다 해놓고 갔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딸입니다. 이상한 건 또 있죠. 한동훈의 딸은 매주 화요일 1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1년 꼬박 해야 52시간이거든요. 2개의 기관에 봉사활동을 한다 해도 1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451시간이나 되는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물론 기간을 길게 들이면 가능해 하겠지만 그 많은 학업 성취를 이루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한다. 참 대단해요. 논문에 전자책, 학교 공부, 학교 활동,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봉사활동까지 450시간을 한다. 엄청납니다. 과연 슈퍼 한동훈의 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앱 개발입니다. 한동훈의 딸이 중학생이던 2019년 한동훈의 딸은 또 한 번 천재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척 누나들과 함께 앱을 개발한 건데 이 앱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앱이었어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죠. 이 앱을 개발해서 한동훈 딸은 2019년 앱 제작 대회에 나가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정말 대단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공부면 공부,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IT 앱 개발 능력까지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진정한 천재소녀가 여기 있죠. 근데 이 앱을 개발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 업체에 맡긴 거래요. 200만 원을 내고 전문 앱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준 거랍니다. 그걸 한동훈의 딸은 그대로 대회에 제출을 했고 그걸로 준결승까지 간 거래요. 참 대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동훈의 딸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뭐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에요. 한동훈의 딸이 이런 스펙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종사촌인 최씨 자매와 한동훈의 딸의 스펙이 대부분 겹친다라는 거예요. 활동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스펙을 쌓는 과정이 거의 같았다라는 겁니다. 최씨 자매는 현재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해서 재학 중이라고 해요. 이 최씨 자매와 한동훈의 딸에 대한 미주 한인들, 학부모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해요. 최씨 자매에 대한 의혹들은 앞서 한동훈의 딸이 갖고 있는 의혹과 거의 같습니다. 논문 표절, 학력 허위 기록 등등. 특히 논문 표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뉴멕시코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원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자신의 논문을 최씨 자매가 표절했다. 근데 이건 표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갖다 긁어서 써버린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상원 교수님뿐만 아니라 터키의 한 대학 교수도 최씨 자매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한 교수도 이 최씨 자매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합니다. 표절률이 무려 78%랍니다. 분명히 논문을 표절하면서 몇몇 단어들을 바꾸고 문단을 바꾸고 했을 텐데 그런데 표절률이 78% 나왔다? 이건 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PD수첩이 파고드는 부분은 최씨 자매와 한동훈의 딸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스펙테크 트리를 따라가는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는 뭐냐면 결론은 입시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민들, 평범한 학생들은 구경도 못할, 들어보지도 못했을 초호화 입시 컨설턴트, 금액이 대략 5,500에서 1억 정도랍니다. 이 입시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턴트가 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끔 스펙을 얼마든지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를 내면 어떤 논문, 얼마를 내면 어떤 활동, 얼마를 내면 어떤 봉사활동, 어떤 수상 내역까지 돈만 내면 스펙을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풀리죠. 아니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 각지에 있는 뭐 케냐, 아니면 터키, 아니면 동남아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대필 작가들, 아니면 어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같이 협업으로, 협작으로 논문을 쓰고 글을 쓰냐, 활동을 하냐라는 것이죠. 신기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컨설턴트가 다 그거를 짜맞춰 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손을 다 써주는 거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들만의 리그.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한동훈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일단 자신은 자신의 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답니다. 발을 빼는 거죠. 자신의 딸이 쓴 논문은 논문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 수준이래요. 참 거짓말도 참 옹졸하게 합니다. 궁색해요.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논문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고 기승전결을 명확히 갖추고 있으면 두세 장짜리도 논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논문이 아니라 단순 에세이라면 왜 학술지에 기재를 합니까? 아무리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도 왜 숙제 같은 그 에세이, 기록으로 남기는 에세이를 돈을 내서까지 학술지에 기재를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딸의 스펙이 아직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놀고 자빠졌죠. 전 이 부분에서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대필 작가가 써준 것이 확인된 대필 논문에 대해서도 그 대필 작가는 언론사에 돈을 요구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되물으면서 그 작가의 신뢰를 깎는 교활함까지 보여줍니다. 돈을 요구한 것과 자신의 딸 논문을 대필해 준 것,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을 요구했다고 대필을 한 사실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어이가 없죠. 아주 교활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촌 누나들과 사촌 언니들과 똑같은 스펙 테크트리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치 공식과도 같은 그 테크트리, 마치 같은 곳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 같은 그 테크트리를 따라가는 이유, 같은 대학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괜찮답니다.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표절도, 앱을 돈 주고 업체에 맡겨도, 대피를 해도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 한동훈의 인식 수준이 전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동훈의 워딩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생각만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윤리적, 도덕적,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PD수첩에도 다른 평범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따오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허탈하다라고 하죠. 상실감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윤석열이 최근에 뭐라고 인터뷰를 하나요? 다 법대로, 원칙대로라고 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법대로? 이 법꾸라지들은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논문을 표절해도 남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스펙을 돈 주고 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한 분야를 이끌 장관 또 대통령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한동훈의 딸의 스펙 과연 정말 한동훈의 말처럼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죠.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따님입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혼란스러웠던 그때 그 사태,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위조 의혹이 있었던 동양대 표창장, 그 표창장은 정작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에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할 당시 조민양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영어 성적 때문이었다 라고 부산대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동양대 표창장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조된 표창장으로 그 난리를 쳤던 게 누구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조민양이 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의 1저자가 될 수 있냐고 개거품 물고 난리치던 우리 개돼지들 다 어디 갔나요? 한동훈의 딸은 경제, 의학, 과학,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논문들을 써내잖아요. 고1 때. 이건 고1짜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조민양이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동훈 딸이 하면 이건 대단한 천재가 납신 건가요? 미친 것들이죠 아주. 그리고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한 게 좀 의심이 가면 다 허위 스펙이고 한동훈의 딸이 미래에서 와서 미래의 봉사활동까지 미리 다 하고 가면 대단한 건가요? 장려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놀고 자빠졌죠. 다 어디 갔나요 이 개돼지들. 이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말하는 법대로 원칙대로 정의와 공정한 사회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언론들은 뭐 하는 건가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흑서 써대며 욕하던 그 인간들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요? 조국은 위선자다 이러고 소리치던 인간들이 있죠. 아니 공정과 정의를 외친 한동훈은 정의의 사도고 조선 제1검이고 조국은 위선자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냐? 이 상황이 공정하냐라는 것이죠. 언론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이에 동조합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내는 언론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한동훈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죠.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근데 답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한동훈이 가진 슈퍼 권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둘 중에 뭐가 되었든 간에 기자 명함은 갖다 버려야죠. 나 같으면 쪽팔려서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조국 사태 때는 니네 왜 그렇게 미쳐 날뛰었던 거야? 조국은 아주 만만했지 뭐. 사람 좋아 보였죠.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온갖 가짜뉴스 퍼뜨려도 그래봤자 힘없는 민주진영, 힘없는 조국이다. 이랬잖아요. 신나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조국 집 앞에서 조민양 집 앞에서 뻗치게 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기레기라는 욕을 쳐먹는 거라고. PD수첩 아이비리그 편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한동훈과 패션이 어떻고 조선제일검이 어떻고 하면서 그를 빨아주고 여러 비리와 의혹들에는 침묵함으로 아첨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 아니 니네는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니까 진짜. 참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상 답답한 마음에 에이스였습니다.